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공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료애, 공짜 시식, 무료 상담. 이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정말로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짜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즉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먼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무료 앱들을 생각해 봅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플랫폼들은 돈을 받지 않죠.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들은 어떻게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료 앱을 사용하는 동안 앱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어떤 광고를 클릭하는지, 이 모든 정보가 돈이 됩니다. 광고주들은 여러분의 관심사와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고, 플랫폼은 그 대가로 막대한 광고비를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때로 제3자에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시장조사 회사, 보험회사, 심지어 정치 컨설팅 회사까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기억하시나요?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 명의 데이터가 동의 없이 수집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 사건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위치 정보입니다. 무료 날씨 앱, 무료 지도 앱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실시간 위치를 공유합니다. 이 데이터는 패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이 자주 가는 장소, 출퇴근 시간, 주말 활동까지 파악됩니다. 이 정보는 상업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나눠주는 무료 시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친절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산된 마케팅 전략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무료로 받으면 호혜성의 원칙 때문에 빚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식을 한 뒤에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마트의 데이터를 보면 시식 코너가 있는 제품의 매출이 평균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작은 시식 비용으로 엄청난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는 거죠. 더 교묘한 건 시식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 맛을 보면 그 제품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고 다음에 쇼핑할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기업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료 강연이나 무료 상담은 어떨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순수한 선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프론트엔드 전략의 일부입니다. 무료로 가치를 제공해서 신뢰를 쌓고 나중에 유료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 강연에서 얻은 정보에 만족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강연 후반부에 진짜 핵심 비법은 제 유료 강의에서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처음부터 이게 영업의 일부였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많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첫 강의 무료를 내세웁니다. 이건 마약상의 전략과 비슷합니다. 첫 경험을 무료로 제공해서 중독시킨 다음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심리학적 메커니즘은 유사합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제품도 생각해 봅시다. 이 제품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그 제품을 홍보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제품을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이는 건 공짜 정보지만 인플루언서는 대가를 받고 기업은 광고 효과를 얻고 여러분은 구매 충동을 받습니다. 요즘은 더 교묘해져서 협찬 표시를 아주 작게 하거나 영상 후반부에 슬쩍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자들은 진짜 추천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무료 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무료 배송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제품 가격의 배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 심리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품 가격 배송비보다 상품 가격만 표시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말이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똑같은 제품을 19,000원 배송비 3,000원과 22,000원 무료 배송으로 표시했을 때 후자의 구매율이 40%더 높았습니다. 총액은 같은데도 말이죠. 은행의 무료 계좌나 무료 카드도 따져봐야 합니다. 연회비가 없다고 해도 환전 수수료, 해외 사용 수수료, ATM 수수료 등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받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예금을 활용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 차익으로 수익을 냅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핀테크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 없다고 광고하지만 환율 마진을 남기거나 여러분의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대출 상품을 추천하며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장 교묘한 건 시간이라는 대가입니다. 무료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게임 자체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아이템만 있으면, 이 단계만 넘으면 이라는 생각에 결국 돈을 쓰게 됩니다. 프리미엄 게임의 평균 수익이 유료 게임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사용자를 고래회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돈을 쓰지 않지만 소수의 고래들이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며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무료 게임은 이 고래들을 낚기 위한 미끼인 셈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시간과 주의력을 대가로 지불합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을 계속 플랫폼에 붙잡아두기 위해 설계되었고 그 시간 동안 광고를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는 HBO가 아니라 수면입니다. 무료든 유료든 플랫폼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놓고 경쟁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자산인데도 말이죠. 무료 와이파이도 생각해 봅시다. 카페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편리하죠. 하지만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커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편리함의 대가로 보안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업체는 여러분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이 모든 정보가 마케팅 자료로 활용됩니다. 무료 쿠폰이나 할인권도 비슷합니다. 첫 구매 50% 할인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업체의 마케팅 타겟이 됩니다. 매일 프로모션 문자와 이메일이 쏟아지죠. 더 나아가 이런 정보는 다른 업체와 공유되기도 합니다. 한 번 가입했을 뿐인데 전혀 관계없는 업체들로부터 광고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무료 서비스를 거부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료 서비스를 완전히 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인식입니다. 첫째, 무료로 받는 것에는 항상 숨겨진 비용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게 데이터일 수도, 시간일 수도, 미래의 구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무료라면 제품은 나 자신이다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세요. 둘째, 그 비용이 받는 가치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세요. 무료 앱이 정말 유용하고 개인정보 수집이 합리적 범위라면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데이터 요구나 시간 낭비가 된다면 거절하세요. 가치 교환이 공정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프라이버시 설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수집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치르는 대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 끄기, 광고 맞춤 설정 거부하기, 제3자 쿠키 차단하기 등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넷째, 공짜 심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무료라는 단어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말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짜라서 받는 건지 구분하세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로 가격 효과를 경계하세요. 사람들은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약관을 읽으세요. 귀찮고 길지만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만이라도 훑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무료 서비스의 대안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돈을 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는 명확한 거래 관계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고객이고 서비스 제공자는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무료 서비스에서는 여러분이 상품이 되지만 유료 서비스에서는 여러분이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구글의 지메일은 무료지만 여러분의 이메일을 분석해서 광고를 보여줍니다. 반면 프로톤메일 같은 유료 서비스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월 몇천 원으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면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스포티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버전은 광고가 나오고 오프라인 재생이 안 되지만 유료 버전은 광고 없이 원하는 대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편의성을 돈으로 사는 셈이죠. 일곱째, 교육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세대에게 공짜의 진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료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유럽의 GDPR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처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 공정한 교환, 그게 핵심입니다. 무료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의 데이터와 시간이 수익화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AI,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짜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무료라는 단어를 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공짜로 받는 걸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 공짜의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데이터, 시간, 관심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